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 17일째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에 해군기뢰 저장 시설 등 90여 개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How long now do you think the war is likely to last? I can't tell you that. I mean, I have my own idea, but what good does it do? It'll be as long as it's necessary. President Trump's not going to take any options off the table. He deliberately hit the military infrastructure only for now. I would certainly think he would maintain that optionality if he wants to take down their energy infrastructure. 네, 미국이 하르그 섬을 공격을 했는데 문성국 센터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르그 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목표물로 삼아서 군사시설을 타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건 미국 측이 명백히 밝혔죠. 사실 그동안 한 2주 이상 미국이 이란 내의 주요 표적들, 군사 표적들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을 하면서도 네. 하르그 섬은 제외를 했거든요. 일종의 레드 라인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하르그 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정말 왕관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란 경제의 중심지고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곳에서 이제 수출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 숨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90개의 군사 표적만 타격을 했다. 에너지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타격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계속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여기 에너지 인프라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제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한 이 하르그 섬의 타격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의 안전,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공격한 위치가 이 두 군데 이제 네모 박스로 돼 있는 곳을 했고요. 집중 타격을 받은 것이 공항이라든지 방공 레이더 기지, 군사 사용 구역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유 저장 탱크 단지 이쪽은 공습에서 이제 대상에 삼지 않은 곳인데요. 말로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보니까요. 이영종 기자님, 실제 타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삼아 한 번 더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그렇게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원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은 안 대고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수위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 지도에서 봐도 섬 남쪽에 한 50여 개나 되는 저 둥근 원유 저장 시설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위쪽에 공항이나 이런 쪽만 손을 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하루에 700만 배럴이나 되는 이 원유 처리, 그것도 이제 이란 본토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이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잘 저장을 해놨는데 이것까지 건들게 되면은 나중에 설사 이란을 굴복시킨다 그래도 이 지역의 시설을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런 점까지 과연 트럼프가 발걸음이 나갈 거냐?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했을 때 이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국제 유가도 또 들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성우 센터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을 타격하면서 하르그 섬만은 일단 유보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네. 또 하르그 섬을 타격했다 하더라도 주로 군사시설, 미사일 이 저장고라든지 또 이 군사 표적만을 중심으로 타격을 했는데 물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주 유엔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가능성은 그건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원유 가격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때려버리면 더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이 전쟁을 일으킨 그 목적과 이 정당성, 명분이 희석이 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의 그 원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후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 이란의 어떤 반격으로 인한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테헤란에 2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미국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르그 섬에 공격을 했고 또 주일 미군은 증파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종 기자님, 17일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공격은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 이스라엘의 동향입니다. 예. 미국은 조금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제를 하는 또 이란이라든가 또 주변국들의 동향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냥 용맹무진인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에피데프린 준장이 CNN에 얘기한 거 보면요. 앞으로도 공격해야 될 목표가 수천 개에 이른다. 수천 그리고 개. 유대교 명절인 6월절 이게 4월 초인데 최소 3주 이상 더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쟁 자체가 사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어떤 부추김 때문에 트럼프가 결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개전 초에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에 키를 쥔 어떤 촉발자 역할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중동하고 또 미국 또 이란 이 세력들이 좀 혼란해지는 어디서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모르고 확전되고 전쟁이 벌써 저희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며칠 가면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조기종전론 관측도 있었는데 그렇죠. 벌써 이제 20일째까지 이렇게 확전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주가 넘어가고 3주차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확전 양상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스라엘 군에서 공개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공개 중인데 구자령 변호사님, 지금 보는 영상이 이거거든요. 이란의 드론 창고를 타격하는 건데 지금 빨간 점들이 뭐냐면 부대원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와서 도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란의 어떤 이제 드론 창고가 공격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던 이란의 부대원들이 뛰쳐나온 이런 모습인데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현대전이 확실히 좀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구나. 그리고 드론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더 선호하게 되는 면이 있겠다. 과거에는 미사일을 대비한 그런 방어 체계들이 많았는데 네. 미사일을 날렸을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한 미사일이면 한 60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방공망이 다 미사일을 중심으로 방어 체계가 짜여 있었던 거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었을 때도 섞어쏘기라 그래서 드론을 같이 해가지고 방공망을 교란시켰던 게 있었고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드론 중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덜 돼 있어서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드론은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전쟁을 이기게끔 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고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쓰게 만들고 그래서 시간을 끄는 이제 이런 용도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가 드론을 쓰는 거는 나는 돈 들 쓰고서 소모전을 펼치고 상대방에 대해선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다 전비 문제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네.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3가지 정도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렇죠. 이라크전이나 이럴 때는 1조 달러 이상의 전비를 썼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트럼프가 마음에 걸려하는 거는 중간선거 결과일 텐데 네. 그래서 아마 하르그 섬에 대해서도 원유 시설에 대해서는 폭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만약 거기 폭격하면은 3차 오일 쇼크는 확정이거든요. 예전에 1, 2차 오일 쇼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미국에서 20%대까지 떨어졌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다 돼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일 쇼크가 확정되면 트럼프도 뜻밖의 자기가 자기 발등 찍어가지고 중간선거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대가지고 빨리 끝내기 위한 거 아닌가. 지금 네. 과거에 이라크전에서도 미국은 이 전쟁은 6주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8년 걸렸었거든요. 지금 사실상 오판이다라는 걸 스스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강자지만 오히려 약자들이 쓰는 미치광이 전략을 써서라도 상대방이 이쯤에서 서로 톤 털자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성비에 있어서는 좀 미국이 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려고 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패가 바닥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더 센 무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저위력의 전술의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보면 사실 뭐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아마 푸틴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고 러시아는 핵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 핵 원래 국제 조약에 의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없는 나라를 공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전술의 카드를 흔들기는 하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예. 사실 2차 세계대전 마무리할 때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 떨어뜨린 핵무기 외에는 인류가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그걸 꺼내서 그걸 사용한다? 그거는 전쟁을 안 일으키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카드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